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중국 텐진을 거쳐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들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곧장 남쪽으로 향했는데요. 북미 회담을 다 마친 뒤 돌아오는 길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열차의 도착지로 지목된 곳이죠. 베트남 동당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우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열차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요? 네,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중국 텐진을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광저우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텐진에서 포착된 이후에 추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가 포착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인데 구간과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위치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에 평양에서 출발을 했고 중국 단둥에서는 밤 10시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서복현 기자가 가 있는 베트남 동당역에 김 위원장이 도착할 시간 정확하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김 위원장이 이곳 베트남 땅을 언제 발기될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도로가 내일 저녁부터는 부분 통제,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26일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도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차를 타고 오다가 중국 어느 지점에서 비행기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동안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복현 기자 이야기대로 동당역에서 하노이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통제가 될 거라고 예고가 됐다면은 여전히 베트남까지 열차로 쭉 오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동당역 분위기를 봐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요, 역사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가림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변은 베트남 공안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철로 안의 모습도 포착을 했는데요. 탐색견을 이용해서 철로를 수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 옥상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일부 군인들은 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베트남 공안 또 정부 관계자 20명가량이 와서 현장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곳이니까 외관 공사도 지금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에 꽃이 피어 있죠. 오늘 오후에 조화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 뒤쪽으로는요, 역사 안과 밖을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철로 안도 손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화단을 가꾸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의 방문을 대비하는 걸로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그러면은 동당역에서 이제 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노이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네, 이곳 동당역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하게 되면요, 제 뒤로 보이시죠? 이 길을 통해서 하노이로 향하게 됩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170km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저희도 그 길을 따라 이곳 동당역을 왔는데 3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통제한다면 이보다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가는 길에는요, 삼성 공장 등이 있는 방寧성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가는 길에 그곳을 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베트남 동당역에서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오면서 베이징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진 특파원, 베이징을 거쳐서 갈 거다 아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결국 최단 거리인 남쪽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김정은 1호 열차는 단둥을 출발해 텐진을 지난 뒤에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멈추지 않은 이유는 우선 미국입니다. 지난해 1차 북미 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딸엔 북중회담이 열렸습니다. 직후에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개입을 주장하며 회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베이징을 우회한 맥락도 여기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 전용 열차 통과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미국을 향해 북중 혈맹을 과시하는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경진 특파원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차 싱가포르 회담 전후를 보면 항상 회담 직전이나 직후에 시진핑 주석을 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자, 이번에 갈 때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시진핑 주석과는 이미 지난 1월에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으로 가는 길에는 만나지 않고 대신 2차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와는 상관없이 북한과 중국은 우호조약 제4조에 따라 결과를 공유하며 믿음직한 후방과 전방 관계를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에 보도했습니다. 이 회담이 사흘이나 남았는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겁니다. 경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당 고위 간부가 열차에 함께 올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설주 여사는 수행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회담을 사흘이나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겁니다. 함께 출발한 대표단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이수용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등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습니다. 경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당 고위 간부가 포함된 건 다른 점입니다. 내각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 김평애 부위원장과 경제 문제를 챙겨온 오수용 부위원장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회담뿐 아니라 이들에게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직접 천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 여사는 공식 수행원 명단에선 빠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 형식을 공식 친선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주 목적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빈 방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정부가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간다면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고생을 자처해서 60시간 이상 걸리는 열차길을 택한 건지 신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비행기로 5시간, 열차로 수십 시간. 김정은의 열차 이용은 상식 밖입니다. I think he obviously wants to see himself as a man of the people and traveling how the common people travel. Also maybe safer. 나름의 정치적 전략이 깔린 셈법으로 보입니다. 먼저 할아버지인 김일성 향수를 이용해 북한 내부 결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와 비행기로 베트남을 방문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열차를 이용해 우방국을 방문했던 만큼 철도를 이용한 북한식 정통 외교에 대를 잇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 현지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이 비행기를 탈 때보다 훨씬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중국 전용기를 빌려 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격이 손상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고 이런 불확실성은 경호와 보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특별 열차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집무실입니다. 그동안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열차 내부에는 회의실도 있고 또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육중한 외관을 자랑하는 녹색 열차. 지난해 3월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한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입니다. 반동에 도착하자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두 줄로 늘어선 푹신한 소파엔 참모들과 이설주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무도 보고 외빈도 접견하는 공간으로 벽걸이 TV와 통신 장비도 갖췄습니다. 식당 칸으로 보이는 장소에선 회의도 합니다.
이 밖에 연회실과 침대 칸을 갖췄고 폭발의 충격을 견딜 만큼 안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전용 열차를 애용했습니다. 2001년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한 인사는 열차에 대형 스크린과 노래방 기기가 있었고 고급 포도주와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빠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빌렸던 중국 항공기가 오히려 불편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움직이는 집무실에서 이곳 하노이로 향하는 동안 참모들과 함께 정상회담 전략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이번에는 회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에 김혜미 기자가 나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정해진 곳에는 워싱턴 정유식 특파원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서 볼 텐데요. 멜리아 호텔에 나가 있는 김혜미 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있는 곳이 김 위원장의 숙소가 맞다면 하노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가게 될 곳 아닙니까?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북측 경호팀이 오늘 오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아침 일찍 고려항공의 수송기가 이 하노이 공항에 착륙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 경호팀이 바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이곳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책임자인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저희 JTBC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잠시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여기 머무시는 겁니까? 예. 자, 그럼 정상회담 장소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제 몇 군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네, 아직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메트로폴 호텔이나 베트남의 영빈관이 정상회담 장소로 가장 유력합니다. 메트로폴 호텔에선 오늘 김창선 국무위 부장의 모습도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메트로폴 호텔 내부는 이 방송용 카메라의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제가 핸드폰으로 내부를 좀 촬영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메트로폴 호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와 정원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서요. 지난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함께 걷던 산책로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 지금 김혜미 기자가 보여준 화면은 메트로폴 호텔의 모습이고요. 영빈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상회담 장소 후보로 유력합니까? 네, 오늘 영빈관도 상당히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영빈관은 앞서 말씀드린 메트로폴 호텔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요. 영빈관은 일찍부터 이 외부와 내부 공사를 해왔는데 오늘은 내부 화장실에 변기를 교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관계자들이 나와서 입구에 레드 카펫을 까는 모습이 목격이 되면서 이곳이 정상회담 또는 만찬 장소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에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오늘 실무 협상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까? 네, 오늘 비건과 김혁철 특별대표는 오전에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후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1시간 전쯤 김혁철 대표가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북미 대표단 오늘 오전에는 개인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특히 비건 대표는 오늘 오전에 협상장 인근에 있는 성요셉 성당에서 미사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JTBC 김혜미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정유식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죠. 캐딜락 원의 모습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정유식 특파원, 메리어트 호텔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을 준비하는 모습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준비팀도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경호 차량인 캐딜락 원, 일명 비스트는 경호실 승합차와 버스로 꽁꽁 숨겨져 있고요. 경호실 요원 3명과 베트남 무장 경찰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테러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호실 요원들은 호텔 곳곳에 배치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5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완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호텔 직원들만 필요한 집기 등을 나누느라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 쪽에서는 이제 2차 정상회담 대표단의 명단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죠? 네, 백악관은 아직 전체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일부 명단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무부 발표대로라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또 NSC 대변인은 CNN 방송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과 함께 하노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북측 명단에서는 보면은 이설주 여사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퍼스트 레이디가 만나는 일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측에서 이설주 여사가 빠진 만큼 멜라니아 여사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이는 만큼 퍼스트 레이디 상봉 같은 친선 행사는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관심은 북측 명단에 포함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누가 상대하느냐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대표단에 포함된다면 김 부부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 앞에서 정효식입니다. 예, 김혜미 기자 그리오또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이번 회담 취재를 위해 현지에서 모인 전 세계 기자만 3,000명에 가깝습니다. 당국자는 물론 취재진 자체도 취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열된 취재 경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북한 실무진 숙소인 영빈관이 내려다 보이는 한 건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각국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북한 실무진의 동향을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창성 국무위 부장 일행을 태운 차량에 시동이 걸리자 셔터를 누르는 손길도 바빠집니다.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 앞도 하루 종일 숨가빴습니다. 북측 기자들을 태운 차가 서자 안녕하세요. 저희 남해에서 온 기자인데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 여기 머무십니까? 아무 대답 없이 우리 취재진을 찍습니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촬영하는 겁니다.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비파르크 호텔도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북미 실무협상장으로 쓰이는 하노이 뒤파르크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북미 실무협상 대표의 동선을 좁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요. 이쪽 주차장으로는 양국 대표를 태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경비도 그만큼 삼엄해져서요. 로비 이외에는 취재진의 접근이 거의 막혔습니다. Can I go? Sorry. 미국 측 마크 램버트 부대표는 명함만 건네도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비건 대표가 도착하면 아수라장이 되기도 합니다. 본 회담까지는 앞으로 사흘, 현지에서의 취재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노이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